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투자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미국 주요 기술주 M7을 살 것인가? 아니다. 그 제외하고 미국 대형주다. 아니다. 삼성전자다. 투자 전략이 고민이시라면 이 분석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부터 그러고 올해 연초에도 M7에 대한 관심 참 많으신데 최근 뭐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률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각에서 이렇게 자료를 쳐다보면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지러운 해석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네, 우선은 일단 M7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없어질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해체. 그렇죠. 기존에는 저희가 M7 특히 이제 시가총액 가장 큰 7개 종목 보면은 AI 산업에 이제 편승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얻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쪽으로 모든 회사들이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왔는데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AI 산업이 다르게 이제 발전 확대 이제 바뀌면서 결국은 이 M7 종목들도 각각의 업종에 따라서 또는 종목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을 달리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에 따라서 결국 차별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M7이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뭐 메타 같은 경우는 가장 성장 모멘텀을 올해 크게 봐요. 뭐 엔비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종합 AI 회사로 바뀌거든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AI에 그다음에 물리적 플랫폼까지 뭐 쿠다라든지 코스모까지 막 다 확대를 하는 방법이고 메타 같은 경우도 종합 AI 회사로 가고 있어요. 뭐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가 없어요. 이미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던 광고 수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I 생성형 AI 거기에다가 게임이라든지 이 퀘스트 안경까지 뭐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올해는 코인 산업까지 진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기존의 AI 산업을 기반을 올해 확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성장 모멘텀이 뭐 밀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다음에 애플하고 지금 이제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테슬라가 조금 문제인데 두 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성장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자율주행부터 시작해 로보택시 그다음에 로보틱스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을 끌고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모멘텀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뭐 이미지를 갖고 지금 하는 장사와는 좀 틀리게 실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목표 주가들이 그렇게 높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가 한 300달러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지금 한 380달러, 뭐 400달러에 또 근처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M7을 자꾸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이제 M7이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 같다. 굳이 뭐 7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AI 산업에서 어떻게 성장 모멘텀을 들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M7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버리고 각 회사별로 이 테크 회사들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M7이라고 얘기하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개념 자체가 뭐 왕따 당할 수 있죠. 촌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겠네요.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AI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워낙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주목받는 그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를 잘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M7으로 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에 대형주라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시총을 따져보면 한 20위권 중에 그래도 나름 수익률이 괜찮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뭐 M7도 그 교체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봐도 될런지 그 여유는 좀 있겠네요. 가장 그걸 올해 초에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미국도.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 맞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 산업별 규제 완화거든요. 거기에 맞는 수혜 업종들이 뭘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AI하고 AI 반도체죠. AI 네. 산업은 규제 완화, 특히 이제 JD 벤스 부통령부터 시작해 일론 머스크 다들 기술 투자하겠다. 가속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은 확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반도체에서 브로드컴이라든지 팔란티어, 오라클, HP 엔터프라이즈까지 결국은 시스템이라든지 AI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수혜에서 보시면 금융이라든지 코인 산업도 규제 완화의 두 번째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코인 쪽에서 결제 시스템들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잘 아시는 이제 로빈후드 시스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종목도 사실 금융주도 대형주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 밸류체인. 왜냐면 이건 트럼프가 가장 지금 강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특히 전력이 공급이 지금 수요보다 항상 지금 쇼티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유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마지막엔 이것을 공급해주는 전력주까지 보신다면 사실 엑슨모빌, 쉐브론, GE 버너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다 보시면 이것도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우리가 AI 산업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따른다면은 금융, 코인,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까지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계속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상승률이 더 센 이유가 여기에 있고 포트를 결국은 이쪽을 타는 게 더 맞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쪼이고 규제하는 그런 산업보다 조금 여유롭게 돈도 주고 네, 그렇죠. 장려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축으로 AI 반도체, 가상화폐 쪽 그리고 에너지 그렇죠. 정책 관련주입니다. 다 이 섹터 안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굉장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말만 세게 한다라는 네. 얘기가 관세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제 숨통을 약간 틔워준 한 달에선 두 달의 사이는 있습니다. 상호 관세도 4월에 하겠다. 즉시 때리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을 빼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관세 얘기 나올 때부터 트럼프가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지만 미국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훼손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네. 언급이 됐었거든요. 이런 걸 인지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말씀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처음에 트럼프가 그랬어요.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관세 부과가. 그러나 이 정책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정치적인 외교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2월 달부터 사실 이제 수입 관세 이제 부과를 계속 시작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은 관세 부과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관세를 부과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 효과는 자국 내 기업들이 그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철강과 알루미늄 보편 관세 25%를 다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미국 내 US 스틸이라든지 이런 알코아 같은 회사들이 이제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미국 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입관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등 찍는. 자기 발등이 찍힐 수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애써 회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갈수록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CPI라든지 PPI 1월 달이 되게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관세 부과는 2월 달부터 했지만은 1월 1일부터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평균 50%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1월 달에는 중국산 제품만 관세 부과했는데도 저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른다라는 게 가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미 멕시코, 캐나다까지 합치면 전체 수입품의 45%거든요. 네. 그럼 벌써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국가의 이제 보복 관세라든지 정치적 갈등을 본다면 결국 미국 수출 기업들의 매출 감소 가능성도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자국 내 기업들이 수익도 못 보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도 만약에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크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발등을 찍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갈수록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부과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제스처를 분명히 취할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석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파월 연준 의장한테 압박하는 게 관세 정책 가려고 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데라고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뭐 할 수 그렇죠.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연장선에 있는 얘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좀 잠시 들여다보면 약간 관세 같은 경우에도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시장이 점차적으로 작년 연말보다는 활기가 좀 띄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목하는 건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도 이제 50%를 다시 넘어섰다고 그쵸, 하고 투자 심리가 조금은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저가 매수해도 되나? 물 타도 되나? 뭐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사실 변화가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설레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D램 가격이 안정화가 됐어요. DDR5 16기가짜리가 한 $6 정도에서 지금 벌써 안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포워드 PER이 12배예요. 뭐 저평가됐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딥시크 영향으로 지금 저사양 AI 반도체 수요 확대감 기대감도 있어요. 뭐 오픈 AI가 와갖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파트너십에 대한 뭐 문의도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한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끌고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뭐 성장 모멘텀을 갖고 왔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은 일단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도. 예. 예. 왜냐하면 성장 모멘텀을 얻으려면 저는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한번 보면은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41%밖에 안 돼요. 이게 과거에 좋을 때는 55%까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HBM 쪽에서 결국 메모리 쪽으로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커버를 못한 거죠. 뭐 SK 하이닉스가 34%, 마이크론 22%로 다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시장도 보면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TSMC가 65%예요,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9%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 18%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이 있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 시장을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UMC가 거의 6% 이상 메꿔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IC, 화홍반도체 이런 중국 업체까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5%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고객 관리라든지 너무 회사가 지금 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쪽에 자꾸 잠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저는 지금은 당장은 이러한 몇 개의 변수들은 바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모멘텀을 좀 갖고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가면서 지수를 끌어가려면은 다른 것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HBM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받겠다고 하지만은 이 기술을 이제 바꾸라고 그러거든요. 기존같이 접착제 스타일로 바꿔라 이런 프레싱 기술 쓰지 말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삼성전자가 계속 변화가 되면서 클라이언트에 이제 더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이 높여지는 게 보여져야. 에이직 쪽으로, 그렇죠. 반도체 쪽으로. 네, 맞춤형.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도, 예,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런 것까지 봐야 결국 HBM 개발 로드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결과로 나타나진 않아요. 계속 말만 하는 이 장사가 돼갖고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잡혀줘야 그래야 성장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시장을 다지는 거고 이 부분이 성공이 돼야 그래야 저는 성장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 반전을 위한 요소들은 곳곳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방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믿음이 덜 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외국인이 어쨌든 지금은 주가 바닥이라서 줍줍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 봤을 때 뭔가 정확한 한 방이 있는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리시나요? 예. 저는 뭐 HBM 밸류 체인은 예. 향후 한 2, 3년 동안은 한국이 독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관세 문제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SK 하이닉스의 HBM 밸류 체인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보면 지금 52% 정도로 지금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2028년까지는 한 55%까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질적으로도 본다면은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대부분 다 미국으로 엔비디아로 지금 수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HBM3 16단 양산 기술을 지금 갖고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HBM4 기술도 지금 뭐 적용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인디애나에 지금 HBM 공장을 2026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가동이 예상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 매출에 대한 확대라든지 아니면 고객들 또 클라이언트를 더 지금 그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독점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대부분 HBM에 대한 수출이 지금 기술적 문제도 좀 있겠지만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이제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도 사실 조건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조 기술에 대한 문제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HBM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시장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AI 관련돼 있는 상품을 생산하던가 아니면 파운더리 쪽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던가 이런 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 시류에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당분간 독점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이 시류를 타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HBM 밸류체인 쪽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SK하이닉스가 기록이란 기록은 다 깰 수 있었던 게 과연 HBM 쪽이었는데 역시나 그 승자는 올해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 딥시크 그 별거 아니었네라고 바득은 하더라도 확실한 파장을 일으킨 건 맞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항생 테크 지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서 참여해서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4,000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성능 안 되지라고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항생 테크 지수가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사실 딥시크가 나온 게 강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이제 AI 생성형 AI 쪽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쪽에서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트로피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독점을 사실 여기가 깨버렸어요. 예. 딥시크가 깼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QN 2.5 맥스가 또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텐센트, 훈이안, 바이드의 원이봇, 화웨이까지 지금 6월까지 계속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오픈 소스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기업들은 오픈 소스가 아니거든요. 여기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다 지금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기술 표준이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AI 산업 발전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축으로 경쟁 가능성이 지금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발전이 돼야 로보틱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춘제를 지나면서 딱 보신 게 뭐 춘제 방송에 나온 게 다 로봇가 나서 막 중국이 다 춤추고 그래요 지금. 네. 뭐 강아지들이 다 로봇이에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저가 로봇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지금 발달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특히 요즘 미국 중국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뭐 지금 우한부터 시작해서 난리거든요. 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방산용 로봇에다 드론까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을 지금 추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파장까지 지금 사실 딥시크가 갖고 있는 그런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양 국가 간의 어떤 AI 경쟁에 한국이 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고요. 그다음에 두 국가 때문에 글로벌 AI 산업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고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렇다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AI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보시면은. 그런데 이번 기회가 아마 중국 AI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항생 테크 지수를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종합해 보면 AI 산업 그리고 가상화폐 에너지 미국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AI 기업 만만하게 볼 거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처음 모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자주자주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좀 주십시오. 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